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부정대명사 1, 2편으로 나눠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9강으로 넘어가지요. 컨셉 49번. all, every, each, any, some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용어 자체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에 있어서도 문법적으로 반드시 챙겨가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all, every, each 묶어서 함께 가도록 합니다. all은 모든, every도 모든이네요. each는 각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all과 every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일단 all부터 갈게요. 자, all 다음에는요. 셀 수 없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영어 뭘로 시작한다고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all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럴 때 개념상으로 all은 모든이란 뜻이기 때문에 단수의 개념일까요? 복수의 개념일까요? 당연히 복수의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all이 나와서, 즉 복수 개념의 주어가 나와서 동사는 당연히 복수 동사로 받아줄 것 같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나요? 그럼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 늘 주어의 숫자에 맞춰서 동사의 숫자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수일치라고 그랬죠. 즉 주어가 단수라면 동사도 단수로, 주어가 복수라면 동사도 복수로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죠. 이 all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든이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all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동사는 당연히 복수 동사가 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구분 방법은 이렇습니다. all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all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기준으로 얘가 셀 수 없는 명사라면 동사는 단수 동사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가 나온다면 복수 동사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미는 별거 없는데 얘를 문법적으로 따질 때는 고려할 부분이 좀 있었네요. every로 가볼게요. every 다음에는 그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와.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때 every는 단수 명사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얘가 명사와 관련된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주어 자리가 될 거고요. every를 포함하고 있는 주어가 되겠죠. 역시 every도 의미가 모든, 복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그 뒤에 단수 동사가 연결된다고 하네요. 또한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과 같이 이렇게 every를 포함하고 있는 대명사들입니다. 얘네들의 경우에도 무조건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주네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최상위로 가는 비법 노트 편에 보시면요. every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온 경우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받아줍니다. 아무리 개념적으로 복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수로 가져가 준다고요. 반면에 all도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한데 얘는 무조건 또 단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개념적으로 복수이기 때문에 또 무조건 복수 동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된다는 거, 요걸 챙겨가시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점검할게요. All the money is mi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all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인 money가 나왔죠. 모든 돈이 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all이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그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으니 얘를 기준으로 단수 동사 이렇게 챙겨간다고요. All the students are sleeping. all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왔죠. 얘를 기준으로 동사는 are 이렇게 간다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두 번째, every dog has its day라고 나왔습니다.
every 나오고 그 뒤에 단수 명사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얘가 주어 자리가 되겠고 동사가 has로 나와 있네요. every의 경우에는 무조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아무리 복수 개념이라 하더라도 every가 주어 자리에 나온 경우 동사는 무조건 단수라고요. 특히 1학년 과정에서 필수 문법이 됩니다. 예, has로 챙겨간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한 everyone is special에서처럼 every를 포함하고 있는 대명사의 경우에도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가져갑니다. everyone is special, 모두는 특별합니다. 아무리 복수 개념이어도 단수 동사로 받아요. 예, 해석 건너뛰었네요. 모든 개는 그의 날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속담인데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개가 그 각자 개 나름대로의 잘 나갈 때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속담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죠. 중요한 건 동사를 잘 챙겨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Everything in the box is yours라고 나왔어요. 자, 동사가 여기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 문장 앞에 부분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전치사 in부터 boxes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럴 때 이 everything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럴 때 every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 고민 전혀 할 거 없이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가져간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boxes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얘 복수인데? 그래서 이 are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봐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얘를 are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요. 요거 챙겨가셔야 됩니다. all보다는 이 every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수명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every는 뭐뭐마다라는 또 독특한 뜻을 가지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오늘 하는 부분들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암기를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네요. 자, 밑에 예문 갑니다. I visit my grandparents every 2 weeks라고 나왔어요. every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부모님을 방문해요. 2주마다 이런 뜻이 되겠죠. 2주일마다 조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very 복수명사마다라는 뜻이라는 거. 괜찮을까요? 자, each로 갈게요. 자, each는요. 각각 혹은 각각의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각각이라는 의미일 때는 대명사가 되겠고요. 각각의라고 했을 때는 의란 말 붙으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잖아요. 자, 문법적인 상황들 보도록 합니다. each 다음에 단수명사가 연결될 수 있고요. 얘가 연결돼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동사는 단수동사로 가져갑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each 다음에 이번엔 전치사가 연결이 되면 그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each가 포함된 말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 동사 단수로 가져가네요.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every나 each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가져갑니다. 단 all의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동사의 수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Each student has a ball 이라고 나왔어요. 각각의 학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학생이 공 하나씩을 갖고 있는 겁니다. each of가 나왔으니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네요. 어쨌든 문장의 주어 자리에 each가 포함되어 있으니 동사는 단수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소년들 각각 공 하나씩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동사의 숫자에만 한 번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some과 any로 가겠습니다. 얘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좀 살짝 짜증나요. 근데 이걸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또 짜증나고요. 별거 아니네라고 가볍게 또 접근하면 진짜 별거 아니게 돼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갈게요. some은요.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 나올 수 있네요. any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some과 any가 쓰이는 문장의 종류가 좀 달라요. some의 경우 긍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네요. 긍정문으로 쓰일 때 약간의 혹은 몇몇의 혹은 좀 이런 의미로 씁니다. 의문문에는
yes의 대답을 기대할 때나 권유나 요청을 나타낼 때 이런 건데 사실 얘네들 자체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간혹가다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시험과 관련돼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을 때 some과 any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이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I found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라고 나왔어요. information은 정보란 뜻으로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럴 때 저는 찾았어요. 약간의 정보를 혹은 정보를 좀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서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문에 some이 쓰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yes의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 볼게요.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money라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some이 쓰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나요? 혹은 약간의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이런 거죠. 얘가 요청이나 요구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물을 때 그래 빌려줄게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권유 혹은 권유나 요청이라고 했을 때 권유를 보도록 합니다.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more cookie 앞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some이 붙었어요. Will you have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먹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쿠키를 좀 더 드실래요? 이런 거죠. 권유하는 거잖아요. 즉 기본은 긍정문, 평서문에 쓰이는데 얘가 의문문에도 쓰일 수가 있고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는 yes의 대답을 기대하거나 권유나 요청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any로 가볼게요. any는 다양한 문장의 종류에 쓰이네요.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인데 긍정문과 의문문에 쓰일 수 있다는 건 동일하긴 해요. 그런데 any의 기본은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으로 챙겨 가셔야 됩니다. 긍정문인 평서문에는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인 경우에는 가끔 쓰이긴 하는데요. 그럴 때 뜻이 완전 달라요. 뭐뭐라도 뭐뭐든지 이렇게 됩니다. 예문 먼저 갈게요. 여기 볼게요. You can ask me any questions. 당신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질문은 어떤 거든 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You can ask any questions.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된다고요. 의문문은 어떤 무슨, 조건문도 어떤 무슨, 부정문은 전혀 조금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얘네는요. 굳이 해석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부정문이나 조건문에 any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읽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이런 의미를 넣어주시면 되긴 해요. 볼게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당신은 있나요? 질문이 좀 있나요? 혹은 어떤 무슨 질문이 있나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얘 빼고 그냥 Do you have any questions? 의문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ny를 넣긴 했는데 당신은 질문이 있나요? 해석성으로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괜찮죠? I don't have any questions. 부정문에 any가 쓰였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도 없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질문이 없어요 라는 부정문에 자연스럽게 any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hesitate to ask. 자, 조건문에 any가 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굳이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되되 조건문에 some 대신에 any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고요. some과 any의 경우 얘를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이걸 암기해서 구분한다기보다는 의미 이런 것들 가볍게 챙겨가시고요. 좀 약간 일정 부분 얘도 부정대명사예요. 또는 부정형용사로서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양을 설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 막연한이라는 것은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연한 양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좀 있다고 할 때 얘를 절반으로 본다. 물이 좀 있다는 건 요 정도 차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차 있으면 물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불특정한 양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약간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해석은 안 해도 그냥
아, 얘가 쓰였구나.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중학교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학교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시험 문제 내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문장의 종류에 따라 암기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겠죠. 네. 됐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ll my money is all gone이라고 나왔어요. all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is가 되겠죠. 모든 나의 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All cars have wheels. 모든 자동차들은 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all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추는 거네요. In a soccer game, 축구 경기에서는 each team, 각각의 팀은 11명의 선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축구 경기에 각 팀은 11명씩 있는 겁니다. 그럴 때 each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고민할 거 없이 has를 쓴다, 단수를 쓴다고 했네요. Every seat in the theater were taken. 자, 모든 자리입니다.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기본이죠. 물론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마다란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다가 아니라 모든 자리. 극장에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차지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수동태 부분이고요. 이건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냥 여기선 중요한 거는 이 비동사의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every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단수로 가져간다고 했죠. 얘가 수동태인지 몰라도 얘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veryone in the party was wearing a pink dress. 자, 파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었어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대요. 어떤 핑크색 드레스만 입고 와야 하는 그런 파티였다 봅니다. 어쨌든 단수 복수 결정해야 돼요. every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Each side of a square are the same length라고 나왔어요. 자, square라는 것은요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정사각형의 각각의 변은 즉 정사각형의 네 변, 네 면 이런 걸 가리키겠죠. 얘는 뭐라고요? 같은 길이다 이런 건데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each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챙겨간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됐죠? 할 만합니다. 자, B로 갈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Do you have some brothers or sisters 나왔어요. 의문문입니다. 기본 의문문의 경우에는 any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이 some이 의문문에 들어갈 때는 yes의 대답을 기대하거나 혹은 권유나 요청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권유나 요청은 아닌 것 같고요. 얘가 근데 형제 자매가 있나요? 근데 이걸 물을 때 당연히 yes의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다기보다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기본 의문문이잖아요. 그래서 any가 더 적절합니다. I want anything, something to eat이라고 나왔어요.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의 문장이네요. 그럴 때는 any보다는 some이 더 자연스럽죠.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에 any가 쓰이는 경우는 어떤 뭐뭐라도든지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원합니다. 먹을 무언가를 먹을 것 좀 원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럴 때 something이라는 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먹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I don't have some homework today. 부정문이니까 기본 any로 챙겨가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숙제가 없습니다. 어떤 숙제도 없어. 이거보단 그냥 숙제가 없다. 부정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any를 넣어줬구나. 이렇게. He didn't eat anything, something today. any가 붙어 있거나 some이 붙어 있거나 something이든 someone이든 somebody든 some이 붙어 있는 거 anything, anybody 뭐 이런 거 any가 붙어 있는 거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역시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가 붙어 있는 anything이 자연스럽다는 거. 저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됐을까요? I bought some books in the bookstore.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든 셀 수 없는 명사든 some과 any는 다 어울릴 수 있어요. 평서문이면서 긍정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some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죠. 의미적으로도 저는 서점에서 책을 좀 샀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They didn't make some mistakes라고 나왔어요.
부정문이니까 any가 기본으로 쓰인다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들은 어떤 소음도 만들지 않았다는 건 조용히 했다, 시끄럽게 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오늘 많이들은 봤지만 얘가 문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챙겨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하죠. 50강 컨셉 50번입니다. 100개의 컨셉 중에서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many, much, a few 또는 few, a little 또는 little인데요. many와 much는 굉장히 쉽고요. few와 little과 관련돼서는 살짝 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말도 어버버버 하고 있네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럴 다음 강의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